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과 연달아 가지고 이제 SAT 시험 제출하는 거랑 SAT 제출 안 한 거에 대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적나라한 통계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거 잠시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금 하늘색 색깔이 admission rate of the non-test takers, 시험을 제출 안 한 학생들이에요. 거기에서 이 진한 색깔들이 합격률이죠. 시험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합격률. 일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는 없지만 나중에 가면 어떤 게 보이나요? 노골적으로 좀 더 진한 색깔들, 즉 테스트 스코어를 제출했던 학생들이 이 bar 크기가 더 높아요. 한마디로 적나라한 통계로 입증하다시피 테스트 제출하고 좋은 성적을 제출을 하면 좀 더 점수가 이제 합격률이 높다는 걸 이제 그걸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게 통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가 이거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근데 SAT가 이렇게 그 점수 내 가지고 합격이 높은 이유가 그만큼 SAT 성적이 높았기 때문에 뭐 1580, 1550, 1530이 높았기 때문에 높으니까 합격이 더 높았던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SAT 제출하는 거, SAT 제출 안 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것보다는 세 개로 나눠줘야 돼요. SAT 무제출, SAT 낮은 점수 제출, SAT 고득점 제출. 이 세 가지 캐러고리 있다면 합격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SAT 제일 높은 제출, 높은 점수 제출하는 게 합격률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제출 안 하는 거, 세 번째가 낮은 점수를 제출하는 거, 합격률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AT를 점수를 시험 공부한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높은 점수를 SAT를 제출한다는 그 의미는 낮은 점수는 아니죠. 높은 점수를 제출한다는 거겠고, 그럼 높은 점수를 제출한다면 이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적나라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본인이 질문하세요. 그럼 높고 낮은 질문들의 에세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I wish I could give you a single number. 딱 잘라가지고 뭐 1450 한 점수를 제가 드리는 게 이제 드리고 싶은데 현실은 그럴 수는 없어요. 합격을 보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UC 계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어드미션, 물론 지금은 SAT가 없지만요. 지금은 SAT를 안 받지만 예전에 어드미션 카운슬러가 1480, 1470을 하는 벤치마크로 활용했었어요. 그리고 인위적인 점수는 1500대예요. 아무 의미 없지만 기본적으로 시험 봤는데 친구들이 물어봐. 너 SAT 점수 몇 점이야? 1400점대라면 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1500점 넘으면 난 1510 어느 정도 얘기를 해요. 못 본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500점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쵸? 반상회 랜드에 갔을 때 주위 사람들과 교류했을 때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점수가 1500점. 그리고 제 경험상 어느 정도 이 내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하는 점수는 1530이에요. 그리고 이 1530은 학생이 거의 이제 스톱되는 순간 고득점인데 더 이상 점수가 안 올라가지고 딱 1530으로 아이빌리그 지원을 할게요. 그리고 그 점수대로 아이빌리그 많이 합격했습니다. 1570, 80 나오지 않아도 돼요. 이 세 가지 벤치마크가 있어요. 1470, 1500, 1530. 근데 이 점수대가 또 중요한 게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SAT 9학년 끝나고 이제 10학년 끝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본인 학생이 9학년 10학년 끝나고 1400 후반, 1480이라는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즉 1470이 넘어가는 거죠. 그 점수가 넘어갔다 그러면 실적으로는 그 학생은 나중에 원서 쓸 때 1530 이상의 점수를 낼 확률이 거의 50%, 6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2월 달이죠. 근데 학생이 1490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름방학 한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학생이 어느 정도 점수 올라갈까? 1530까지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걸 이제 어썸션을 바탕으로 원서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시피 이제 1480이 하나 이제 벤치마크이고 그 실제로 근데 아무리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생의 점수가 1440 나왔어요. 그러면 실적으로 그 다음 연도에 그 학생이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1480의 점수가 예전이랑 공부했던 것에서 이어서 나갈 수 있는 점수대냐 아니면 예전에서 공부했던 거를 바탕으로 다시 복습을 하고 또 이제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 그걸 나눌 수 있는 좋은 점수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얘기했던 1500점은 아무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좀 더 이제 의미 있고 좀 더 이제 statistically valuable 그 통계는 1130입니다. 그 다음 통계도 이게 나타나 있어요. 단순하게 이제 그 합격하고 합격 안 해야 되는 부분이고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적나라하게 grid 그렇죠? 그 필라되어 있는 투명한 아니라 그 thick한 그 bar가 좀 더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학교들 across every kind of college 거의 모든 대학교 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 네 학교들은 많은 이제 한국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 이제 보여드린 부분이고 에모리, 콜게이트, 조지아 텍, 반더빌트.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얼리 2에서 ED2 이제 합격한 학생, 에너스턴 포함해가지고 ED2 합격한 학생, 합격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데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아요. SAT를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SAT 점수 제출한 학생이 합격을 했었고요. SAT 안 하고 이제 SAT 테스트 옵셔널, 즉 SAT not submitted 그렇게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폴된 웨이팅되고 디폴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제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머지 세 학교들은 거의 다 이제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차이가 있고 with the exception of Vanderbilt, Vanderbilt만큼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